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1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종편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꾸벅. 네. 오늘 불금엔 종편 모한이는 네. 조금 오늘은 특별하게 다른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동안에는 종편의 어떤 시사대담의 문제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적인 방송 태도 재난 상황을 전하는데 영화처럼 막 이렇게 한다든지 맞아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불금엔 종편 모한이에서 종편뿐만이 아니라 신문과 방송까지도 좀 함께 이야기를 해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박진솔 활동가하고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5월 18일에 있었던 그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요. 근데 너무 죄송하지만 지금 10월인데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야기는 왜 가져오신 거죠? 네, 10월 5일에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광주지방법원에서 그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네.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가 이 재판의 큰 쟁점이었던 만큼 관심이 많이 모아졌는데요. 검찰은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발포는 자위권 발동이다 이러면서 전두환 신군부에게 면죄부를 줬던 1995년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헬기 사격은 사실이며 계엄군 발포는 일방적인 사살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네, 이처럼 전두환 결심 공판에는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변화한 입장 그리고 헬기 사격 여부 검증 등 보도 가치가 충분한 사실이 여럿 등장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이게 참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고 그동안 우리가 밝혀졌어야 하는 것임에도 여전히 우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여튼 이렇게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변화하는 지점이라든지 찾아봐야 할 게 있었는데 과연 보도가 있었는지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5월에는 기억이 나거든요. 5월에는 전두환 씨 관련해서 뭔가 재판을 한다더라 혹은 어떤 이제 일이 방금 말했던 헬기 사격 여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는 뉴스 보도도 봤었고 당시에 또 이제 그날이 되면은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방송 특히 뉴스 보도 같은 거에서는 저는 전혀 이번에 전두환 씨 관련이 결심 공판에 대해서 전달받은 게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언론 보도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10월 4일에서 6일 5개 종합 일간지 그리고 2개 경제 일간지 지면 보도를 살펴봤고요. 우선 신문 보도부터요. 네, 살펴본 결과 중앙일보와 한국경제는 전두환 결심 공판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매일경제는 공판 다음 날 한 건씩 보도를 했는데요. 검찰과 전 씨 측 주장을 단순히 나열한 후에 11월 30일이 1심 선고일이다. 이런 사실만 전달을 했을 뿐입니다. 반면에 경향신문은 취재를 통해서 전두환 씨 측 주장의 허술함을 드러냈고요. 한겨레는 검찰이 전 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도 좀 유의미한 보도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방송 이야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 뉴스. 네, 방송 뉴스는 10월 4일에서 5일 8개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공영방송 KBS가 결심 공판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아 문제였어요. 네. 그런데 KBS 광주 저녁 종합 뉴스 뉴스나인 광주 전남 요걸 보면요. 공판 전날에는 단신 기사 1건 그리고 공판 당일에는 기사 2건으로 관련 소식을 상세히 전했거든요.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갖는 의미 그리고 전 씨의 반복되는 억지 주장 그리고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검찰이 진일보한 입장을 냈다는 것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결심 공판의 보도 가치가 작지 않은데 KBS는 이걸 보도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란 말이에요.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수신료의 가치를 전달해 주겠다라는 KBS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KBS가 당연히 광주 방송을 받아서 뉴스를 보도를 하는 게 전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이제 서울이나 이런 경기 쪽에 있는 시민들이 보는 KBS에서
다루지 않았다. 그렇죠. 라는 게 이제 받아서 보도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서 우선 좀 충격이고 지금 KBS 얘기만 했으니까 다른 지상파 방송이나 YTN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KBS를 비롯해서 TV조선 그리고 채널A도 결심 공판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BS, MBN, YTN은 공판 소식을 전하기는 했지만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전 씨의 변호인의 최후 진술 이런 거를 소개하고 1심 선고일을 언급해주는 정도였어요. MBC는 재판의 계기 그리고 쟁점을 짚어주고 검찰 구형량을 평가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전두환 결심 공판을 비교적 상세히 전한 방송사는 총 2.5건을 보도한 JTBC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면은 그래도 MBC랑 JTBC에서 좀 유의미한 보도가 그나마 찾아볼 수 있었다. KBS 이런 거에 비교해 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 TV조선 채널A도 보도하지 않으셨다. 이것도 한번 다시 짚어보고요. 네, 다시 한번 저희 본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불금에는 종편 모아니로 종편의 시사대담 방송 문제 발언 이런 거 전해드려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종편 시사대담 방송은 어땠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10월 5일에서 6일 6개 종합편성 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전두환 결심 공판을 다룬 것은 채널A 뉴스탑10 그리고 MBN 뉴스와이드 뿐이었습니다. 네, 저희 모니터링 대상 방송이 제가 알기로 총 6개인가 그런데 그중에 2개만 다뤘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마저도 채널A 뉴스탑10 10월 5일 방송은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라는 코너에서 진행자 김종석 씨가 전두환 씨 관련해서 사자 명예훼손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렇게 딱 8초간 언급한 게 전부예요. 이거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방송의 전부예요? 네.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2골, 어시스트 1개 추가하면서 지금 득점 공동선두까지 올라갔다는 소식도 있고요. 강경화 장관과 댓글로도 만나봤던 남편 이일병 교수의 이름도 있는데 오늘 전두환 씨 관련해서 사자 명예훼손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나라박 소식 가운데 이 뉴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다뤘다고 볼 수 없죠. 이건 어떻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간 수준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MBN은요? 네, MBN 뉴스와이드 10월 6일 방송이었는데요. 결심 공판을 주제로 9분 29초간 대담을 했습니다. 종편 시사대담에서 흔히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대담 전체 방송 시간에 절반이 넘는 시간을 할애해서 다루는 게 많기 때문에 9분 29초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뉴스와이드는 재판 계기와 쟁점 그리고 1995년 수사 결과 발표 당시와 달리 변화한 검찰 입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사실을 비교적 상세히 전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방송들이 너무 안전하다 보니까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MBN의 뉴스와이드는 그래도 9분 솔직히 전 생각했을 때 짧거든요. 왜냐면은 뭐 얼마나 좋아하는 그 종편에서 떠들기 좋아하는 방송들이 있잖아요. 뭐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 자녀 의혹, 그 아들 군대 휴가 특혜 의혹에 있어서는 정말 모든 방송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렇게 보도하고 또 최근에 그렇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비교해 본다라면은 이 유의미한 어떤 변화라든지 쟁점 문제라든지 등등등 이런 거를 전하는 것에서 9분은 좀 짧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MBN 뉴스와이드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좀 더 전해주시면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도 진행자 백운기 씨가 전두환 씨는 이미 5.18과 관련해서는 재판을 받았고 사면까지 이뤄졌고 그랬지만 상당히 지나가 버린 세월이라서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도 잘 못하는 국민이 많고 전 씨가 지금 먼저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김경진 의원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징역 1년 6개월이면은 어느 정도 구형입니까? 수준이? 사자 명예훼손죄에서는 거의 최고 구형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법정형이 2년이니까요. 2년도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조금 세분화가 돼 있는데 대체로 벌금형 구형하는 경우가 상당수거든요. 구형 자체가 벌금형인 경우가 많습니까? 한 60에서 70% 정도가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로서는 상당히 중한 구형을 했다. 이렇게 그렇군요. 박원순 의장, 사실 전두환 씨는 이미 5.18과 관련해서는 재판을 받았고 사면까지 이루어졌고 그랬지만 상당히 좀 지나가 버린 세월이라서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도 잘 못하는 국민이 많고 지금 받고 있는 이 재판 그런데 1년 6개월짜리밖에 죄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얼마 전에 냈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묘사를 했는데 거짓말쟁이로 묘사를 한 이유가 고 조비오 신부께서 생전에 광주 시민들에 대한 헬기 사격을 계속 주장을 해오셨고 또 조비오 신부뿐만이 아니라 광주 진상규명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의 증언이나 조사를 통해서 그런 진술이 나왔어요. 저는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었던 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그동안에 그 민간인들에 대해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또 여러 조사를 통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실상 판결문을 보면 그런 어떤 증언이나 그런 조사 결과를 인정을 한 거죠. 그게 저는 첫 번째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앞서 이제 김경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에 대한 단순한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예. 실형이 나오는 경우들이 없는데 이건 개인에 대한 단순한 사자 명예훼손이 아니라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시민들 그리고 5.18의 희생자들 그리고 역사적 진실에 대한 일종의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아마 중형을 구형한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그런 구형의 취지로 봤을 때 재판부에서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구형량을 평가했습니다. 옳은 말만 하셨다라는 그렇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지금 이게 오늘 찍고 오늘 방송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네.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방송과 편집이 좀 많이 달라지겠다. 왜냐면 문제 발언이니까 관련 방송 쏙쏙 뽑아가지고 문제 발언 전해줄 수 있는데 이건 뭐 얘기를 해야 얘기를 좀 하셔야 비판도 맞아요. 하는 지점이 나올 텐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아서 오늘 방송은 여타 이제 월요일 수요일 방송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네요. MBN 그래도 웬일로 요즘 저희가 좀 문제 방송으로 지적하는 경우도 많이 적어지고 뭐 이런 거는 뭐 발전하고 계신 건가라는 하지만 뭐 또 재승인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가 또 이제 할 게 있어서 뭐 그거는 있죠. 다음번에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그래도 나름 좋았던 방송으로 삽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덧붙여서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언론 모니터를 우리가 나눠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번 기회에 언론이 보도를 안 한 거는 굉장히 문제점이다라고 짚어도 잘한 보도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잘한 네. 보도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시죠. 네. 10월 4일 경향신문은 전두환 헬기 야간 운항 없다더니 계엄군 기록엔 버젓이 헬기 이용 이 보도에서 5.18 당시 계엄군은 투입된 3공수여단의 전투상보 확인 결과 1980년 5월 26일 밤 도청 진압작전 준비를 위해 헬기가 투입되었으며 계엄군은 5월 27일 새벽 도청 진압작전에 투입돼 3공수 특공대 80명과 장비 등을 수송하는데 헬기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헬기의 야간 운항이 불가능했고 사격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전시 측이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터무니없음을 취재를 통해 드러낸 거예요. 저는 이거를 취재를 통해서 드러내줘야 한다라는 지금 우리의 현실 자체가 너무 화가 나긴 하는데 더 전해주시죠. 네. 어쨌거나 좋은 보도입니다. 맞아요. 네, 더 전해주시죠. 경향신문은 소준열 당시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사령관이 1988년 민주화합 추진위원회에서 5월 26일 공수부대가 조금 가격하면 어떨까? 이것이 염려돼 헬리콥터를 타고 어둑어둑할 때 광주 동구에 소태동 전선이 얽혀 있는데도 간신히 내렸다고 진술했다. 이런 사실.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그러니까 5월 26일 광주 지역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37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해질녘부터 늦은 밤까지 헬기가 수차례 작전에 투입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시 측 주장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가치 있는 보도를 내놓은 것이죠. 또 다른 신문 보도도 괜찮은 게 있었나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한겨레 보도였는데요. 전두환에게 면죄부 준 검찰 25년 만에 뒤집다. 10월 6일 보도에서 검찰의 5.18 관련 징역형 구형은 25년 전 신군부가 저지른 광주에서의 학살 행위에 면죄를 줬던 검찰이 이를 뒤집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한겨레는 1995년 당시 검찰은 1980년 5월 21일 이후 계엄군의 발포는 시위대의 위협적인 공격에 대응한 자위권 차원의 발포라는 계엄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헬기 사격 등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민간인을 향한 헬기 사격은 군 부대원 보호가 아닌
일방적 사살이기 때문에 신군부의 자위권 보유 주장을 부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검찰은 1995년 수사 결과를 뒤집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서 검찰이 전 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이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처음으로 5.18 진상을 조사하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그리고 전 씨에 대한 검찰의 징역형 구형은 5.18 진상 규명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신문에서는 경향과 한겨레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좀 좋은 유의미한 보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방송은 너무 안 다뤄서 KBS가 안 다룬 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서 MBC랑 JTBC가 좀 좋은 보도를 해주셨다고 했어요. 어떤 지점에서 좀 좋은 보도였다고 보셨는지. 네, 전두환 결심 공판을 비교적 상세히 전했던 JTBC는요. 네. 공판 당일에 여럿이 증언한 사격, 전 씨 정정보도 소송도 기각, 이런 보도에서요. 전 씨가 발포 명령 책임을 부정하면서 근거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네. 전 씨가 광주에 간 적도 사격 명령도 없었다면서 JT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지만 5.18 당시 공군 보안대장 운전병 오원기 씨, 그리고 광주 보안대 대공수사과장 등 김용장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잇따랐고 1심 재판부가 전 씨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대지 못했다면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했다는 건데요. JTBC는 1980년 5월에 전두환 씨가 광주를 다녀갔고 집단 발포가 있었다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미 정보여단에서 일했던 김용장 씨도 지난해 5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전 씨는 JT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했지만 재판부는 전 씨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대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 우연찮게도 이건 제 의견입니다. 예. 제 의견입니다. 바로 1시간 후에 전라남도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사격이 있었습니다. 헬기 사격도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 이후 전 씨는 JT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에 간 적도 사격 명령도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공군 보안대장 운전병 오원기 씨, 광주 보안대 대공수사과장 등 김용장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헬기 사격은 아예 없었다 그러는데. 헬기 사격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헬기 사격이 있었어. 쏘는 걸요? 서로 교전하는 걸 봤다니까 나는. 뭘로 쐈는지는 혹시 아세요? 기관단총으로 쏘는 것 같아. 40년 만에 직속 부하까지 전 씨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김용장 씨 주장이 뭐였는데요? 네, 1981년 5월 21일에 이제 오전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왔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게 김용장 씨 증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전두환 씨의 주장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거에서 JTBC 보도가 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박진솔 활동가가 좋았던 보도에 대해서 이제 신문은 2건, 뭐 방송은 JTBC 1건 이렇게 좀 짚어주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라는 게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아쉬운 대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전두환 결심 공판에 대해서 신문, 방송, 종편 시사대담 보도량과 보도 내용이 되게 아쉬웠는데요. 네. 보도를 게을리하거나 충실하지 않은 언론들은 1심 선고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전 씨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검찰의 구형이 있었을 뿐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재판의 가치를 깎아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5.18을 왜곡하고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진 요즘과 같은 시기에 올해로 40주기를 맞은 5.18 민주화운동을 잊지 않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는 언론이 꾸준하고 충실하게 보도를 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점을 언론 스스로 명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박진솔 활동가가 하는 말이 두루두루 다 너무 맞아서 제가 더 덧붙일 이야기는 없을 것 같고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과연 지금 실은 제가 방금 전에도 관련해서 좀 찾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딱 쳐보니까 바로 거짓 선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기는 역시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지는데 그런 거를 생각해봤을 때 역시 언론에서 보도도 계속해서 해주고 맞아요. 왜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리고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충실하게 보도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불금엔 종편 모안이 조금 달랐는데 다음 주에는 원래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죠. 그때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읽어볼게요. 네.
오늘 읽어드릴 댓글은 915회 언론의 언론의 성차별 보도부터 이제 채용까지 이제 서울 YWCA 강유민 활동가님하고 함께 방송을 진행했던 건데요. 이날 방송부터 하이라이트가 또 이제 다음 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주드님, 사람 중 일부를 기본형이라고 보고 그 외의 사람을 예외로 취급하는 게 차별이 된다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우리 이제 너무 성별로 지칭을 하는 거는 좀 특히 언론이 지양을 해야 하는 지점이다라는 점을 한번 짚어보고요. 곤지님,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을 지칭할 때 파란 옷을 입은 학생이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학생 또는 안경 쓴 학생이라고 지칭했다면 어떨까? 휠체어 탄 학생, 히잡 쓴 학생, 다문화라고 부른다면 어떨까? 누군가를 지적하여 부르기 위해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만 차별받는 소수자의 속성을 언급하여 지칭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맥락에 따라 구분 자체가 열등하고 비정상적이고 비주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댓글에 이렇게 좋은 도서의 한 구절을 붙여주신다니 저도 이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우리 사회의 약간 소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혐오하는 말들을 쏟아내는지가 이제 정리된 책이어서 저도 좀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문구를 방송과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감사드리고요. 식견이 높으신 분 같습니다. 네. 네. 문르나님, 언론이 접두사 사용부터 성적 대상화 성범죄를 소비하듯 보도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세요. 유유라고 해주셨어요. 이거는 또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스포츠 연예 매체 이런 포털도 우리가 맞아요. 모니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인원이 부족하다. 아쉬움. 한번 이야기해보고요. 제니아 님도 이제는 말하기도 입 아프네요. 제발 그딴 수식어 좀 안 달았으면 민얼련 파이팅이라고 해주셨어요. 김보배님 거는 적고 소중한 6건. 이거는 성평등 보도가 같은 기간 대비 6건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였어요. 네, 요렇게 댓글 또 많이 달렸어가지고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알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왜요? 바보가 되었어요. 아니에요.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잘해야지. 니 충분히 잘했어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민알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와, 정말 맞았어요. 와, 정말 맞았어. 이런 것만 하나 맞히면 뭘 하니? 바보야. 똑바로 읽어야지. 아니에요. 잘했어요.